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를 놀래키는 소식이 이거잖아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금지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풀어서 말씀하시자면. 이거를 어떻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가용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예. 매수를 하시면 좋은데, 보통은 그 전세입자가 그때 맞춰가지고 이사를 나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면은 현재 소유주인 매도인이 살고 있는데 처분을 하면서 새로운 전세 입자를 맞춰야 되는 경우. 예, 그러니까 하여튼 갭 투자. 그렇죠. 근데 그게 소유권 이전과 전세 보증금의 잔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출을.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조영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제 바로 등 뒤에가 올해 11월 초에 입주 예정인 광명사구역 센트럴 아이파크의 모습입니다. 현재 도색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입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광명시장 공영주차장 입구가 여기 바로 보이고요. 101동과 111동, 111동 같은 경우엔 광명 사거리역 광명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동이죠.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옆에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 5구역의 모습도 지금 차근차근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대로변 쪽으로 센트럴 아이파크 옆쪽으로 광명 또 3동 복지센터가 같이 또 짓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께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와 함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이루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장 스케치 잠깐 해드렸고요.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이번 627 대책으로 인한 전세 그리고 월세 그리고 매매에 관련된 소식 같이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입니다. 우와, 최근에 벌레 때문에 엄청 고생했죠. 그랬죠. 사랑을 속삭이는 러브버거들이 네. 갑자기 그냥 이름은 너무 이쁜데 네. 너무 많아가지고 징그러웠죠, 그죠? 그렇죠. 너무 네. 많아서 징그러운데 우리 사무실 앞에도 막 그냥 너무 물을 많아서 진짜 몇 번이나 뿌렸는지 몰라요. 7월달 되면 없어진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네. 이름만 이쁜 러버버그 얘기를 해드렸고 어떤 네.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죠?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게 몇 네. 구역이죠? 위치도 가장 가깝고 그렇죠. 저희한테서 그리고 날짜도 가장 가까운 게 광명 사구역 네.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서 걸어도 3분이면 네. 닿을 곳에 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11월 초에 입주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도 설레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 벌써 물건들은 나오고 있어요. 전세 물건도 나오고. 그래서 전세 시세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6월 27일 예, 대책을 통한 현재 소유주분들이랑 전세입자분들 네. 많은 분들께서 교란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아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네네. 말하는 사람 또 이렇게 말하고 또 저렇게 말하는 또 정보가 있고 이러니까 네.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아서 너무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그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광명 사구역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전세 구하려고 지금 영상을 보시긴 했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한 이야기 또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으로 한 11개 동이 들어오는데 총 1957세대죠? 네. 그리고 단일 시공사인 네.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예정이 네, 있죠. 네. 아이파크 네, 11월 입주 예정이 있습니다. 예. 제일 자랑하는 평지, 언덕이 전혀 없는 네,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들어설 거고요. 네. 그리고 특장점 몇 개 찝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경사없는 평지 아파트 그리고 이건 뭐예요? 세대 안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내려보내면 바로. 그렇죠.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송 설비가 있다는데 네. 안 해봐서 되는지 어떻게 한번. 설명을 네. 드려야 될지 저희도 아직 그걸 사용을 안 해봤는데 네. 4구역 센트럴 아이파크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네,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세대 창고. 광명 뉴타운 북쪽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세대 창고가 들어가는 아파트겠죠? 네, 그래서 이게 광명 사구역의 특장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옵션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요새 조합원님들 옵션은 다양하고 네. 워낙 좋아서. 근데 여기 특히 가전제품이 너무 많아요. 사구역은 물론 일반 분양도 잘 됐지만 75인치 TV도 그전에는 작은 했다가, 인치였는데 올라가서
올라갔죠? 네. 그 비스포크 냉장고에다가 냉장고도 두 종류로. 네. 네. 비스포크 같은 경우에 완전히 어떤 건지 아시죠? 네. 붙박이식으로 딱 들어가는 네, 거. 네. 그리고 빌트인 김치 냉장고. 됐고. 아마 그래서 여기 조합원님들 한 거를 전세로 가시는 분들은 네. 비스코프 냉장고나 빌트인 김치 냉장고는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이게 이동할 수 있는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드럼 세탁기도 있고 네. 나머지 것들은 제일 많은 주문, 거. 세대지하 창고 네, 네,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시세를 제가 오늘 추려봤어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3구 타입이 전세가 2억 7천에서 3억 5천 사이로 나오고 있고 네. 월세는 5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5천에 100에서 13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체로 전세 금액이 살짝 내려가는 추세. 이번에 그 조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많으셔갖고, 모르니까. 예, 전화 와서 조금만 내리겠다고 하시는 네.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살짝 내려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사구역 같은 경우엔 소형 네. 평수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4구 타입은 얼마일까요? 네. 사구 타입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3억 9천에서 4억 5천 정도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월세 같은 경우에 5천에 140에서 170 정도를 일단은 고민하고 계시는데 네. 그것도 입주 시점 되면은 조금 유동적으로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5구 타입은요? 5구 타입은 많은 분들이 보시죠. 네. 4억 5천에서 5억 3천으로 트리우스 입주할 때의 금액에서 조금 올라갔죠. 네, 왜냐면 전철역도 가깝게 하기 때문에 네. 월세 같은 경우 5천에 180에서 200만 원 정도에 현재 나와 있죠. 그리고 조금 큰 평수 7호 타입은 5억에서 6억 사이로 네. 물건이 나와 있고요. 네네. 월세는 1억을 기준으로 1억에 180에서 200 네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큰 평수라 30평대부터는 보증금이 조금 더 올라가네요. 8사 타입은 전세가 5억 7천에서 7억까지 나와 네. 있고요. 1억을 기준으로 하자면 200에서 250 사이에 네, 월세가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전세 금액을 지금 주변 전세 시세하고는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그럴까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하고 12월에 입주할 자이더샵 포레나하고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네. 헤리티지는 큰 평수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면 자이더샵 포레나보다는 살짝 조금 더 비싸고 네. 헤리티지보다는 좀 쌉니다. 철산 아파트와 광명의 아파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매물들의 금액들이 나오는 거고 네. 이제 센트럴 아이파크와 자이더샵 포레나는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자이더샵 포레나가 광명 사거리역에서는 조금 더 멀고 때문에. 1호선인 개봉역은 좀 가깝지만 다 구역마다 장점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5구 타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센트럴 아이파크는 4억 5천에서 5억 3천이고요. 네. 헤리티지는 4억 3천에서 7억 5천까지 나와 있던데 이 4억에서 5억 사이의 금액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아마 후순위 대출이나 선순위 대출이나 네. 추가로 조건이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6억에서 한 7억 5천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뭐 일반 분양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4년 거주를 못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싸게 나오는 매물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포레나는 3억 9천에서 5억 정도로 지금 네.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아이파크는 5억 7천에서 7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철산 아파트니까 6억 8천에서 8억 5천. 네. 자이더샵 포레나도 세대수가 이제 거기도 많이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네. 5억에서 6억 정도로 현재 매물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를 놀래키는 그런 627 대책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막 정신없이 바빴었는데 6월 27일 날 이 대책이 나오면서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지켜보시는 거죠. 조용해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627 대책 중에 이제 중요한 걸 우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내의 2주택자나 1주택이면서 처분 조건부를 걸지 않으면 미처분 조건부는 주담대를 아예 안 해주겠다. 그러면 예. 갈아타시기 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가면 되는 거지만 네네.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사겠다고 하면 예. 예, 그럼 주담대 안 해준다. 이런 네, 이야기. 그냥 돈 많이 그냥 내 돈으로 다 주고 사면 상관없지만 네. 매수하시는 거를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네. 기존의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이 붙어야 이제 주담대가 가능한데 이 네. 처분 조건이라는 것이 6개월 내에 이전 집을 처분하고 6개월 내에 새 집으로 전입을 하는 조건입니다. 전입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살아야 되나요? 살아야죠. 살아야죠. 실거주를 해야죠. 모든 네. 주담대는 실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실거주 목적에 이제 주담대만 해주겠다는 담보대출 건데 받기가 어려워졌네요. 6개월 내 전입은 어떻게 한다 치고 네. 6개월 내 처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집이 그렇게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보통 일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막아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담대 금액을 최대한 6억 원까지만 해주겠다. 어디든 간에 아무리 비싼 집을 사더라도 6억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억 원도 무조건 6억 원이 아니겠죠? 네, 왜냐면 DSR을 보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더군다나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최대 6억일 뿐인 거지 네. 그 소득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죠. 더 작아지죠.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를 놀래키는 소식이 이거잖아요.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내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금지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풀어서 말씀하시자면. 아, 이거를 어떻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가용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예. 매수를 하시면 좋은데, 보통은 그 전세입자가 그때 맞춰가지고 이사를 나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면은 현재 소유주인 매도인이 살고 있는데 처분을 하면서 새로운 전세 입자를 맞춰야 되는 경우. 예, 그러니까 하여튼 갭 투자. 그렇죠. 근데 그게 소유권 이전과 전세 보증금의 잔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출을. 예,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경우가 네. 지금처럼 저 미등기 아파트 그렇죠. 입주하는 네. 이 미등기 아파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분양 잔금이나 이런 잔금을 남겨놓고 맞아요. 있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전세를 놓고 이제 그 전세 보증금으로 내가 분양 잔금을 갚고 이분들한테 입주증을 맞아요. 내줘서 이분들 맞아요. 입주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금지를 시켜놔 버리니 지금은 주인분들이 걱정이 뭐 엄청나죠.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 잔금을 엄청 많이 준비하시는 남아요. 분들은 대부분들 다 고민을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네. 보통 60% 중도금 대출을 맞습니다. 받아놨고 네. 또 30% 분양 잔금이 남아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90% 정도의 돈을 준비를 해야 그쵸. 이걸 다 갚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전세를 안 놓고 그걸 다 방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그러니까 일이겠어요. 소유주분들이 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전세 계약을 해야 되냐 하면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전세 대출 안 받는 돈이 많은 그런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잔금을 다 치른 다음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새로 전세를 맞추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아까 전에 저희가 전세 매물에 대한 시세를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를 들어오시는 세입자분들의 대부분 일부분을 다 대출을 받아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5억, 6억 되는 전세를 그렇죠. 내 돈 네. 갖고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 왜냐면 그리고 예.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일부분이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네.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차원이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돼버리면 네. 세입자들한테도 문제가 좀 많아지는 거죠. 임차인분들이 너무 힘드시죠. 맞습니다. 좀 큰 아파트로 전세를 옮기시고 싶은데 그게 힘들어졌고 네. 그리고 임대인들은 걱정이 더 많죠 지금. 그렇죠. 예, 잔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지금 뭐 걱정돼서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아까 그 말씀드린 처분 조건부 주담대 이런 조건들이 2월 27일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났거나 관리 처분이 났거나 그런 단지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 그런 날짜에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거는 주담대 최대 금액이 6억 원인 거 하고 예, 소유권 이전되는 그런 전세 대출은 안 해주겠다. 네네. 이 두 가지는 날짜에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처분 조건부로 6개월 내에 처분하거나 전입해야 된다는 거는 6월 27일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났거나 관리 처분 됐으면 해당이 안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말들이 많아요.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어느 금융기관에서는 전화했더니 또 해당이 된다 그러고 안 된다, 전입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했다는 그리고 거죠. 뭐 이주비 대출을 기존에 매도인이 받았지만 받는 매수하시는 사람은? 분은 또 못 받는 걸로 뭐 이렇게 돼서 지금 그런 말들이 많은데 네. 이거를 좀 명확하게 대책을 세울 때 네. 사후에 어떤 것들이 생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렇죠. 상황마다 네. 정확하게 짚어줬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냥 갑자기 정 안 되면 네. 이렇게 전방에 있는 저희 공인중개사들한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물어보세요. 정책사 하시는 분이 그냥 탁상에 앉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네. 이런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 서민들과 그 외 소유주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하시고, 예상을 하시고 네.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다음에 발표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네네.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네, 빵 터트려 놓고 이제 세부적인 걸 그 다음에 맞습니다. 막 이제 서로 맞추고 있으니 네, 서로 힘든 그렇지 일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주인분이 주담대를 받을 수만 있으면 주담대를 네. 받아서 먼저 이제 잔금을 치시고 네. 그 다음에 전세를 맞추시면 문제가 없어요. 네. 요게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 오늘 저희 다른 임대인분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서 은행에다 상담을 해봤더니 네네. 또 스트레스 DSR 때문에 금액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6억 원까지도 안 나온다는 결국 보증금도 떨어질 건데 그렇죠. 내가 먼저 주담대를 받아서 이거 잔금을 치고 싶어도 주담대가 너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걱정이 너무 많으셔요. 케이스가 너무 틀리고 주담대를 받으면 네. 아까 저 6개월 처분이나 전입이 예. 또 따라가는 건지도 되게 안 해줘요. 확답을 안 해주니까 빨리 그거에 대한 해답이나 아니면 지침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마 뭔가가 다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실까. 네, 네. 저희도 같이 싶더라고요. 고민하고 네. 뭐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저런 경우 네. 얼마까지 돈이 있으시면 그걸 어떻게 맞춰볼까 이런저런 궁리를 같이 하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이 있으신 분들 또 전화 주시고요. 네. 또 한 일주일만 기다려 보시면
뭔가 눈에 보이게 그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네. 우선 잔금 좀 잘 치르시게 또 도와드리고 그렇죠. 싶고 네. 이거 전세 잘 맞추시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같이 그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지도 또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가 아주 많이 남은 저희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인기가 더 많겠죠. 그리고 저런 빌라들. 예, 그리고 그게,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런 네. 것들도 관심 네. 가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또 7구역이나 3구역의 빌라 이런 네. 빌라들 전세가 이미 끼어 있는 네, 물건들 네. 이런 거 이제 찾으시면 투자처로는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전세는 저희랑 같이 또 이런저런 고민을 같이 해보세요. 4구역 센트럴 아이파크, 네. 그리고 이제 12월에 입주 예정인 자이더 샤퍼레나, 네. 전세, 월세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는 저희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해드릴 거고요. 투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광명 4구역 전세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627 대책 이야기 네, 조금 네. 해봤고요. 네. 운동하고 계시죠? 네. 예,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면 더욱 좋겠지만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제가 마라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 그쵸. 네,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마라톤에다 헬스에다. 어제는 무더위 밤에 뛰었는데 네. 확실히 이게 더울 때 뛰니까 이 습기도 많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더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면서 수분 섭취하시는 네. 또 7월 한 달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날씨 덥지만 네. 예, 너무 처져서 계시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도 네. 챙기는 그런 좋은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에서 조양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